오늘은요, 저희가 저번 주에 간단한 입체 도형을 좀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얼굴 도형화로 발전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랑 이렇게 잘라놓은 구랑 여기서부터 이제 얼굴을 그리기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 도형화된 상태로 먼저 볼 거고, 도형화라는 거는 이제 실제 형태를 이제 도형으로 간소화시킨 상태인 거죠. 실제 형태보다 훨씬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형태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도형화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정면에서 바라본 얼굴을 해볼 거예요. 구로는 이제 이렇게 구에 3개의 선이 있는데 XYZ축이죠. XYZ축. 그래서 상하 좌우가 있고 앞뒤가 있는데 구에도 이제 3개의 돌아가는 지점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3개의 돌아가는 지점이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맞춰서 그려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면에서 바라본 입체는 요 초록색 선, 요 초록색 선이 정면에서 바라볼 때는 완전히 이렇게 테두리에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보는 구는 이렇게 십자선만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을 먼저 그려보시고 그리고 십자선을 그어볼 겁니다. 가로선, 세로선. 네. 그 다음에는요, 양옆을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 겁니다. 옆면을 이제 평면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귀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 옆면, 관자놀이에서부터 광대뼈 옆쪽으로 그리고 귀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옆면 부분을 이제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깊게 잘라줄수록 얼굴이 길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면을 잘라주시고, 네, 그 다음에는요, 얼굴에 턱을 잡아줄 겁니다. 턱은 정면에서 봤을 때 요 반지름의 한 절반 정도 길이만큼 내려오면은 거기가 이제 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비례는 보편적인 비례인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지는 않겠죠. 사람마다 턱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턱 라인을 그어줄 건데요. 턱 라인은 구의 요 부분, 요 옆에 자른 부분 있잖아요. 요 자른 부분에 요 부분에서 턱 끝으로 이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로 이어줄 거예요. 그래서 턱을 생각보다 좀 뭉툭하게 그려주세요. 실제 턱은요, 그 만화에서처럼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요. 실제 세상의 턱은 이렇게 뭉툭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렇게 치아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턱뼈에 치아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뭉툭하다는 거. 우선은 이렇게 이어보세요. 네, 그리고 턱뼈의 형태를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한번 꺾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요, 여기가 눈썹 라인이 될 거고요. 여기가 턱 라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눈썹에서 턱의 중간 지점이 코 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콧볼의 길이만큼 이렇게 그어줍니다. 요게 이제 콧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콧대를 그려줄 건데요. 우리 이마를 손으로 짚어보시면요,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눈썹 지나면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안화상 융기라고 부르는 지점인데, 그래서 코의 시작점입니다. 거기가 눈썹에서부터 코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눈썹 밑에 안화상 융기에서부터 코가 시작된다. 그래서 눈썹보다 약간 아래쪽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시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이어줄 겁니다. 그래서 코의 형태는 삼각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의 삼각뿔인데 지금 얘를 정면에서 바라봐가지고 이렇게 두 면만 보이는 상태인 거죠. 얘를 뭐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뭐 옆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뭐 한쪽 면만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통 삼각뿔 형태로 나타내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각뿔 형태로 좀 나타내기도 하고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코 있죠? 요 코를 옆으로 쭉 연장을 시키면은 거기가 바로 귀의 사이즈입니다. 눈썹에서부터 코까지가 귀의 사이즈. 근데 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좀 귀가 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귀가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보다 귀가 더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원근이 적용이 되면은 코에 비해서 귀가 조금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메라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왜곡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카메라를 가까이에서 찍을수록 얼굴, 코가 더 크고 귀가 더 작아지고요. 카메라를 좀 멀리에서 찍을수록 코랑 귀의 크기가 비슷해집니다. 네, 요렇게 이제 정면 도형화된 상태를 좀 그려보았습니다. 요게 다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친구를 이제 옆으로 돌려볼 겁니다. 얘를 옆으로 돌리면은 90도가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에 있던 애가 여기로 가고 여기에 있던 애가 여기로 올 뿐인 거죠. 그냥 똑같습니다. 모양은. 얘 원형 그렸던 크기 사이즈 그대로 이렇게 원을 하나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얘도 십자선 똑같이 그으면 되겠죠. 90도 돌아간 거기 때문에 십자선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옆면을 자르는데 얘가 정면에서 옆면 잘랐을 때는 이렇게 잘렸잖아요. 근데 이제 옆면에서 옆면 자를 때는 이렇게 잘리겠죠. 그래서 이 잘린 부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90도가 돌아간 상태면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그렇게 그려봅시다. 여기 잘린 부분 이렇게 쭉 데리고 오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자를 수 있겠죠. 이렇게 대충 자르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제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턱 끝으로 선을 내려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치고 그릴게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쭉 선을 내려서 이 턱 끝에다가 맞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서 여기를 이어줬었죠.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턱 형태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코랑 귀 잡아주면 되겠죠. 코는요, 눈썹이랑 턱 끝에 중간 지점이라고 했어요. 여기 중간 지점을 잡아보시고, 그리고 여기를 지워보세요. 이렇게. 코의 시작은 안화상 윤기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코의 형태가 되겠죠. 옆에서 본 코의 입체입니다. 그리고 이 턱 라인을 위로 쭉 연장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귀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눈썹 라인이랑 코 라인을 딱 잡으셔서 여기에 이제 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이제 나중에 부위별로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사이즈랑 각도 같은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구조에만 신경을 써보세요. 이렇게 앞에서 본 도형화도 했고 옆에서 본 도형화도 했습니다. 그럴듯하죠? 이 친구를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반측면도 한번 해봅시다. 반측면은 이제 정면도 아니고 측면도 아닌 그 중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크기 똑같이 맞춰보시고 가로선은 똑같아요. 가로선은 똑같은데 이제 세로선은 이렇게 그어지는 거가 아니고 중간에서 좀 더 옆으로 간 상태인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돌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선이 고구마가 안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요렇게 되면은 고구마거든요. 요 끄트머리가 요렇게 되어야 합니다. 입체니까. 왜냐면은 여기가 뾰족해지면은 모서리가 생기잖아요. 이러면 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럭비공 모양처럼 되면 안 되고 요 끄트머리가 요렇게 곡선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거의 직선에 가깝고요. 요 모서리의 끄트머리에 가까워질수록 곡선형이 됩니다. 요게 이제 입체의 좀 특성입니다. 원형의 특성. 고구마 혹은 럭비공이 안 되게 조심하면서. 네, 그 다음에는 옆면인데 원래 이렇게 테두리를 지나고 있던 선인데 얘가 이제 이쪽으로 조금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만큼 옮겨온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마 자기가 긋기 어려운 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좌우 반전 같은 거 해서 하면 됩니다. 좌우 반전 하셔서 아마 오른손잡이면은 이쪽 왼쪽으로 곡선 긋기가 편할 거거든요. 왼손잡이시면 오른쪽으로 곡선 긋기가 편할 거고 요거는 이제 편한 각도에 맞춰서 좌우 반전해서 쓰면 되겠죠. 기능이란 게 쓰라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사용하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반측면 형태의 구 형태도 잡아봤습니다. 얘를 또 커팅을 해야겠죠. 얘를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얘는 구형은 유지가 되는데 요 옆면에 이제 단면이 직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쭉 데려와서 여기쯤에서 잘리면 되겠죠. 그리고 잘린 부분이 단면이 이렇게 직선으로
반대쪽도 잘려 있기는 한데 겉에서는 안 보이겠죠. 아니면은 각도에 따라서 아주 살짝 이렇게 잘린 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동일합니다. 자른 다음에 눈썹에서 아래로 쭉 내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 턱 라인에 맞춰서 턱 끝 잡아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턱 라인 들어오시고, 요거는 반대쪽이 조금 달라요. 요 반대쪽이 이제 광대뼈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여기는 잡아주실 때 요 눈썹 라인 있죠. 여기에서 요렇게 둥글게 이어줍니다. 반측면에서만 요렇게 해줍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눈썹이랑 턱의 중간 지점, 그리고 얘도 똑같이 여기를 지워주신 다음에 반화상 윤기에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반측면 형태일 때는 이제 요렇게 아주 얇게 반대편이 살짝 보이거나 혹은 한쪽만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귀 라인을 쭉 연결을 하셔서 요 턱 라인을 위로 올리셔서 요 공간에 들어오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면에서는요 귀가 머리 바깥에 있었죠. 이렇게. 근데 측면에서는 귀가 머리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측면에서는 귀가 머리의 한 절반 정도는 안쪽에 있고 절반 정도는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정면에서와 측면에서 그리고 반측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면과 측면의 한 중간 지점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나와 있고 여기선 들어가 있으면 중간에서는 이제 반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서 수직인데 여기에서 수평이면은 여기는 이제 대각선이고 뭐 이런 식으로 반측면 상태일 때는 이제 입체이기 때문에 그 중간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간 비중, 그 중간 각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면, 측면, 반측면 얼굴을 좀 그려보았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요, 이 옆면 얼굴 있죠? 측면 얼굴을 복사를 하셔서 두 개를 붙여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래쪽으로 가져오시고 하나는 위로 가져가 봅시다. 하나는 아래쪽, 하나는 위쪽. 그래서 이 친구를 위쪽에 있는 애는 이렇게 위로 돌릴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애는 아래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 아래서 위를 보는 각도의 정면 얼굴이랑 위에서 아래를 보는 각도의 정면 얼굴도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아래를 보는 각도부터 해봅시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각도면 여기에서 여기로 온 거겠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형을 먼저 그리는 거죠. 여기 머리통 원형 그대로 가져오셔서 사이즈 이렇게 원 그리시고 그 감자처럼 그리셔도 되니까 그린 다음에 지우개로 고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우개도 결국에는 펜이거든요. 투명한 색깔의 펜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로선은 똑같죠. 정면이니까. 근데 위에서 아래를 쳐다본 각도니까 가로선은 중앙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고구마 안 되게 가로선 그으시고 요 지점이 요거랑 마주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야겠네. 요 지점이 이렇게 마주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머리 위쪽 머리의 제일 꼭대기도 이렇게 오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엔 턱 끝으로 내려와 봅시다. 쭉. 네, 이게 위에서 아래를 보면요. 턱의 길이가 짧아져요. 왜냐면은 이제 머리가 이제 꼿꼿이 서 있을 때는 턱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짧아진단 말이죠.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원래 이 정도 길이였던 애가 여기까지 짧아져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보면은 턱이 짧아 보입니다. 턱이 짧아지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턱뼈가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턱이 길어지고 커져요. 그래서 턱이 짧아 보이면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해서 찍으면은 평소 내 얼굴보다 좀 더 어려 보이게, 귀엽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은 이제 하이앵글은 그런 느낌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옆면을 이제 잘라 봅시다. 옆면 똑같죠. 아래로 기울었어도 어차피 정면이기 때문에 똑같이 잘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요 잘린 부분, 요 친구가 여기로 와야겠죠? 쭉 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기울어지면서 요 턱 부분은 원래보다 더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이앵글일 때는요, 턱이 더 갸름해집니다. 요 꺾이는 부분 기준 삼아서 요렇게 꺾어보세요. 꺾이는 부분이 위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카메라를 해서 찍으면 턱은 짧아지고 더 갸름해지고 그러니까 더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귀여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막 그 뭐야 얼짱시대 막 이런 거 할 때 얼짱각도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막 45도 각도로 찍는다 막 이런 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면 좀 미형으로 나온다. 평소보다. 그 다음에는요, 눈썹과 턱의 중간 지점이 이제 코 밑부분이에요. 요 부분. 코 끝부분이 아니고 밑부분입니다. 요거를 눈썹과 턱의 중간 지점, 코 밑부분. 그래서 얘가 코 볼 부분의 길이감을 얘로 이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콧볼이 넓은 사람은 길게 하면 되고, 좁은 사람은 좁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코 끝이랑 코 밑이 같은 선상에 있었잖아요. 근데 각도가 변하면 이제 요 콧대가 더 길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보면은 코도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되게 많은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미형으로 보이는. 네. 그리고 안화상 용기를 기준으로 이제 콧볼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는데, 네, 코끝은 얘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그래서 코 밑부분은 이렇게 가려진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귀를 그려주실 건데요. 귀는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눈썹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 눈썹이 가지고 있는 요 각도 있잖아요. 요거랑 동일하게 코 밑에서도 요 각도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귀의 위치는 아래서 위를 보는 각도에서는 눈썹보다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 요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눈썹이랑 귀의 높이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눈썹이랑 귀 높이가 비슷한 선상에 있으면은 거의 정면이란 뜻이고, 귀가 더 위에 있으면 숙이고 있다는 뜻이고, 귀가 더 아래에 있으면 들고 있다는 뜻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숙이고 있는 얼굴도 그려보았습니다. 그럴듯하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들고 있는 머리도 해봅시다. 우선 동일하게 원 옆으로 감자가 되더라도 계란이 되더라도 비우개질을 하면서 수정을 해봅시다. 네, 이 친구도 동일하게 세로선은 수직으로 그어지겠죠. 근데 가로선은 더 위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요 눈썹과 눈썹 사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고구마 안 되게 조심하시면서 요 고구마 럭비공 안 되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막대 자석 있잖아요. 말굽 자석. 말굽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어보세요. 요 끝이 요렇게, 요 끝이 요렇게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오무아무아 혹시 오무아오무아 아세요? 오무아무아라고 되게 특이한 행성이 지구 근처에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모양을 봤더니 네. 오무아무아가 안 되게 조심하시면서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 밑에 이제 얘는 위쪽에 왔는데 얘는 아래쪽에 오겠죠. 머리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 세로선 만나는 요 정도 지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옆면 똑같이 잘립니다. 네, 그리고 얘는요, 턱 끝이 되게 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그래서 한 이쯤까지 올라왔고요. 얘가 이제 커팅된 지점이 여기잖아요. 요 초록색 선이 요렇게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얘가 요렇게 연결이 되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요 턱뼈 각도는 거의 평면이죠. 거의 바닥으로 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눈썹에서 턱 끝에 중간 지점. 여기가 이제 코 밑이 되겠죠. 코 밑부분 기준 삼아서 마찬가지로 얘도 안화상 용기 지점으로 콧볼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얘는 이제 코끝이 코 밑보다 더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뿔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은 콧구멍이 보이는 상태죠. 그러니까 되게 미형으로 보이기 힘든 각도죠. 그래서 보통 이런 각도에서 찍으면은 굴욕샷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래에서 위로 찍는 상태에서 잘생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 잘생겼다? 그러면 진짜로 조각인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럼 CG인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귀가 눈썹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눈도 안 달았고 눈썹도 안 달았고 그리고 코도 제대로 안 그렸고 귀도 제대로 안 그렸잖아요. 근데도 얘는 잘생겨 보이고 얘는 못생겨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바로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미형 각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형이 아닌 각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개인 작업하실 때도 보통 이런 각도는 많이 안 쓰죠. 그림 안에다가 웬만하면 안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짱구 아시죠? 짱구 특징이 이렇게 돼 있는 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한쪽으로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을 보고 있거나 혹은 오른쪽을 보고 있어야만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정면을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릴 수 없잖아요. 짱구 얼굴을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그려야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짱구 작가는 짱구가 정면으로 보이는 각도는 웬만하면 안 그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뭔가 작업을 할 때 굳이 못생겨 보이는 각도를 굳이 그리려고 할 필요 없겠죠? 그죠? 연습을 할 때도 이런 각도는 내가 작업을 하면은 안 그릴 것 같은데? 이런 거면 이제 연습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이제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위랑 아래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를 좀 응용을 해서 조금 심화 단계인데요. 이제 반측면 상태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반측면을 아래에서 위로 본 각도랑 반측면을 위에서 아래로 본 각도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옆으로 조금 옮기셔서 이 중간에다가 또 끼워 넣어 봅시다. 우선은 요거부터 이 친구 쭉쭉 그어서 구형부터 잡으면 되죠. 원형을 딱 그려보시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살짝 옆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간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 친구 한번 돌려봅시다. 중앙선이 지금 아래로 갔다가 왼쪽으로 간 거죠. 이렇게. 여기 중앙선이 아래로 갔다가 왼쪽으로 간 겁니다. 각도를 그렇게 틀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돌고 요게 약간 입체가 어려운데요. 얘는 그 제일 끄트머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대각선. 조금 헷갈리죠? 얘는 지금 좀 기울어진 상태라서 요 파란색 선의 끄트머리가 요렇게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토성의 고리처럼 그리고 빨간색 세로선 라인은 그대로 가로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옆으로 돌아가는 친구 얘가 이제 제일 좀 어려운데 여기를 지나는 요런 선입니다. 요런 선. 이게 지금 맞춰서 그리려니까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까지 맞출 필요 없겠죠.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림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게 이런 거는 수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좌표값에 맞춰가지고 x, y, z 값 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 세계는 수학이고 과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림 세계는 수학이고 과학이 아니고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맞출 필요 없고 했을 때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됐구나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손으로 그릴 때는 훨씬 더 느낌적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재면서 하면은 그 뭐랄까 건축하는 것처럼 됩니다. 얼굴을 막 건축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선 그어봅시다. 턱 끝으로 가는 세로선. 얘가 지금 요 라인은 수직이고 얘는 좀 대각선이잖아요.
얘는 지금 반측면이니까 요 두 개의 각도의 한 절반쯤으로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직도 아니고 너무 대각선도 아닌 선으로 내려와 보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그리고 턱 끝은 맞춰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옆면을 잘라 봅시다. 옆면도 똑같습니다. 요렇게 와서 요렇게 자르면 되겠죠. 잘린 단면만 제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턱 끝으로 쭉 와서 턱의 각도는 위에서 아래로 보는 각도에서는 이렇게 뾰족한 형태 턱 라인이 되게 날카롭게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반측면은 눈썹 라인에서 쭉 내려준다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코를 잡아봅시다. 눈썹이랑 턱의 중간 지점에서 코 밑, 그리고 콧대를 안화상 융기로 들어갔다가 꺾여서 내려오면 되죠. 코끝은 코 밑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옵니다. 반측면 상태일 때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입체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눈썹 라인과 동일하게 이렇게 와서 귀가 들어오면 되겠죠. 요 턱 라인 연장해서 귀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는 이 반대쪽에 귀가 이렇게 살짝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각도가 정면에 가까우면 보일 것이고 옆면에 가까우면 안 보이겠죠. 요거는 그려줄 수도 있고 안 그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귀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김수현 배우님처럼 앞에서 볼 때 귀가 다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앞에서 볼 때 귀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귀의 형태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누가 막 찾아와가지고 너 왜 귀 그렇게 그렸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위에 것도 해봅시다. 얘는 이제 아래에 했던 거랑 상하 반점만 되면 되는 거죠. 고를 그리신 다음에 네, 중간에서 위 왼쪽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런 느낌이겠죠. 너무 예쁘게 그리려고 안 하셔도 돼요. 각도 안 맞아도 됩니다. 하면서 수정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네,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턱 끝으로 갈 건데 얘는 각도가 얘가 수직이고 얘가 이쪽 대각선이죠. 그러니까 요 한 절반쯤으로 오면 됩니다. 한 요 정도. 그리고 턱 끝에서 맞추고 옆면 자르고 그리고 턱이랑 이어주신 다음에 턱 라인 아래서 위로 보는 각도는 많이 뭉툭합니다. 턱이. 반대쪽은 눈썹 라인에서 그 다음에는요 눈썹과 턱의 중간 지점 안화상 융기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코끝 그 다음에 콧대에 마찬가지로 눈썹 라인 똑같이 따라오셔서 턱 연장해서 귀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코보다 귀가 낮을 수도 있고 코보다 귀가 높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얼굴의 각도를 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의 얼굴들을 좀 그려보았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각도가 있겠죠. 옆면도 옆으로 기울일 수가 있고요. 정면도 이제 옆으로 기울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각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응용을 해서 맞춰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t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 tucino d'amor.